자, 지금 시간이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오후 10시 59분입니다. 야간 선물은 뭐 별일이 없었죠, 사실. 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시황과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네. 자, 잘 보시면요, 이게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여기가 과열이야. 예, 이번 달 고가보다는 조금 높아요. 이번 달 고가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에 과열이 있고, 한 400일 정도에 여기에 볼벤이 있습니다. 예, 볼벤 22 400일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은 여기에 지금 과열 자리가 있고, 예, 이게 이격 볼벤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벤은 408라인에 있습니다. 예, 그 408라인에 뭐가 있냐? 이격 볼벤 20하단선이 있어요. 자, 1번. 일봉이 저가를 깨. 예, 그러면 이제 408라인까지는 간다고 봐요. 408라인. 여기요. 여기. 일봉이 저가를 깼을 때 408라인까지는 보인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4.7% 정도 내리는 거죠. 반대로 저가를 지켜. 저가를 지키면, 예,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죠. 저가를 지켜버리면 답이 없어요. 예, 상승하겠죠. 저가랑 저가랑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야간 선물이 오를 때만 해도, 아, 저가를 지키겠구나 라는 추정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를 깰 확률은 있다고 봐요. 저가를 깬다 이런 뜻은 아닌데, 저가를 깰 확률은 있다예요. 자, 지금 저가가 410.56이거든요. 410.56. 2% 정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마지막, 월요일에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저가를 깨면 한 4.7% 정도의 공간을 쓸 수는 있어 보이는데, 어차피 이격 해소하려면 여기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저가를 깨면 이 정도고, 문제는 여기 갭이 있어요. 요 갭인데, 저 갭이 얼마냐면 405.25예요. 그러니까 갭을 메우려면 405까지 내려가야 돼요. 405까지 내려야 되고, 예, 이격 볼벤만 메꾼다 그러면 408까지. 그러니까 과열만 메꾼다 그러면, 예, 저 정도까지 보여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 되는 거고, 2번 저가를 깨면 1차로 408, 2차로 405 정도까지, 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422 고가기 때문에 422가 고가기 때문에 405까지 내려가면 17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방어할 생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주봉의 고가를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내려가는 거고, 저가를 깨면 주봉의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1차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1차로 설명해 드렸어요. 일봉은 제일 중요한 게 저가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가만 올라가고 종가랑 그 다음에 종가랑 고가는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격 해소는 얼마다?
401 정도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야 되는 수치가 주봉은 408 라인, 월봉은 다음 달 됐을 때 401 라인, 뭐 이런 거죠. 자, 1차적으로 이제 보여드렸어요. 네, 1차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다 보여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일봉만 따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얘도 끄고 보시면 저가는 아직 이슈가 없어요. 저가는 상승하고 있잖아.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슈가 없고, 지금 5거래일로 봤을 때 고가는 수요일에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종가는 일주일 내내 하방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방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오르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이제 꺾여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가가 기준이 얘예요, 얘. 종가는 얘고 고가는 얘입니다. 고가는 얘예요. 얘가 제일 높은 고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수요일 날 고가가 안 높아진다라는 거는 399 라인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399 라인 여기. 400 라인. 400 라인까지의 조정은 가능한 거예요. 400 라인. 수요일 날 고가를 낮춘다면 400까지는 보인다. 라는 거고, 종가는 얘 기준이니까 얘가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갭을 메워야 돼. 예? 갭을 메워야 된다고. 근데 지금 저가를 못 깨면 갭을 못 메우겠죠. 그래서 일봉의 저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관건이에요. 일봉의 저가가 깨지면 405에서 400까지, 405에서 400까지가 이제 목표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수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종가는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에 고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이 숫자가 주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대충 이해되시죠? 이번 주 저가 정도까지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저가 정도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349 가는 모양새를 만들어 놨다. 뭐 그런 얘기를 막 떠든 적이 있는데, 자,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똑같은 높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가도 지금 여기가 최고치였는데 레벨업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바뀐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었는데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 일봉도 그래요. 이 일봉도 내려가는 거 다 새로운 기준점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기준이 된 거죠. 이 기준을 새로 바꾸려고 그 긴 시간 동안 안 떨어뜨리고 버틴 거예요. 아니면 348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걸 다 틀어막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목표치가 어디다? 404와 399 정도까지의 공간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남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가를 깨는 거예요. 일봉이 저가를 깨야 돼. 일봉 저가 안 깨면 제 분석은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저가 안 깨면 갈 수가 없어. 네. 금요일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저가를 깨야 된다고. 근데 저가를 안 깨면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이야기할 거 다 해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음 봉을 보여드렸으니까 현재봉을 볼게요. 현재봉으로 보면 2주봉을 봐야 돼. 2주봉을 볼 건데, 네. 2주봉을 보겠습니다. 2주봉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얘가 지금 과열을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과열 상태예요. 근데 얘가 보시면 지금 상단선이 여기 있고, 상단선 맞고 밀린 거잖아요. 여기 상단선이 여기 있고, 얘는 과열을 해소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385까지 가야 됩니다. 385.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럼 385가 뭐냐? 그 대량 거래한 콜이 385 콜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385로 가느냐 마느냐는 그 콜을 죽이느냐 마느냐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는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385 콜을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과연 이제 그 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드렸어요. 기본적인 정보를 보여드렸다. 그러면 일봉의 저가를 깰까요? 네? 일봉의 저가를 깰까? 봐야죠. 일봉의 저가를 깰 수 있을까? 이거 깰 수 있을까요?
자, 30분봉 보겠습니다. 30분봉 봤더니 여기 데드났는데 안 끝났어요. 그쵸? 데드났는데 안 끝났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30분봉은 데드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30분봉은 데드날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30분봉이 내려가야 되는 자리는 여기까지죠? 여기 409.85? 네, 이 정도까지. 409.85까지 가가지고는 답이 있나요? 409.85?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데드 값이 있어요. 예, 여기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가 데드 값이야.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데드 값이라고. 그러니까 데드 값이니까 어디까지 열리는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 열리는 거죠. 이 정도. 그래서 404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일봉이 저가를 깨면 404대까지는 보인다. 일봉이 저가를 깨면요. 안 깨면 말씀드렸잖아요. 무시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기대할 건 뭐예요? 일봉이 저가를 깨고 408에서 404까지, 408에서 404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408에서 404까지. 네. 그게 이제 저가를 깼을 때 이슈고, 저가를 지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방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릴 거. 제가 뭐죠? 2개월봉 봉 바뀌면, 과열 해소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390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봉은 전형적으로 과열봉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 대비해서 볼벤이랑 이격볼벤이 다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고가만 못 넘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예? 고가만 못 넘으면 무너지는 거라고. 이 봉 자체의 성질이 그래요. 근데 고가를 넘으면 이제 모양새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고가를 안 넘는 봉이 나오면 거의 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거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옵션 블록들이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금액과 정확한 행사가, 그 다음에 미결자 약정을 좀 봐야 되는데, 잘 보시는 분 있으면 의견 좀 주세요. 네? 도대체 어떤 행사가에 몇 개인지. 제가 385콜은 봤거든요. 근데 385콜은 봤는데 걔는 6월 4일에 한 85억 정도 거래했고 6월 9일에는 한 330억 정도 거래한 걸로 보이는데 둘이 합산이 안 돼요. 합산이 안 된다고. 한쪽은 미결이 늘었고 한쪽은 미결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쪽은 청산거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6월 4일에 500억, 6월 9일에 1482억, 6월 10일에 636억, 6월 18일에 714억, 6월 24일에 610억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어떤 분이 와, 옵션을 이렇게 거래하면 저게 다 합치면 얼마냐면요. 1900억, 2500억, 3200억, 3800억,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금액이. 옵션을 4000억 거래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시 계산해 볼게요. 1300억, 1900억, 2000억이죠. 2000억에 4000억 정도 돼요. 4000억. 거의 40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옵션으로 4000억 거래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없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도 4000억 안 되지 않았나? 네. 품매도 친 거 2200억까지는 봤는데 4000억을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콜이면 4000억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에 콜 매수를 질렀다고 쳐요. 4000억을. 그럼 콜 매도를 잡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예요? 이거 2배만 올라도 8천억 물어줘야 되잖아요. 8천억 물어주면은 아예 그 기업 자체가 휘청거릴 텐데. 옛날에 한맥투자증권인가 400억 손실 나가지고 문 닫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지금 4천억인데 이 돈이 정말 다 콜매수라면 콜매도 친 회사들은 다 망해야 돼요. 못 버틴다고. 그래서 저게 금액이 실제 사실인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정도를 옵션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무조건 위로 질러야죠.
네? 무조건 위로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계속 질러야죠. 하루에 주식을 1조씩 사도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주식을 매일매일 1조씩 사도 돼. 만기까지 1조씩 사가지고 만기까지 한 8조만 질러도요. 4천억이 10배 가면은 얼마예요? 4천억이 10배 가면은 4조잖아. 옵션으로 4조를 보는데 8조 못 질러요? 8조 그냥 지르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가로 다 던져도 돼요. 8조를. 50% 손실 안 날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하한가에 던지는 거니까. 30% 손실 난다고 해도 8, 4, 32. 3조 2천억만 손실 보면 4천억 가지고 4조를 버는데 그래도 8천억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정말로 존재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금액이 있다면 사실 증시가 내릴 이유가 없어요. 매일매일 저렇게 하면 돼. 그죠? 매일매일 저렇게 하면 돼. 외국인이 뭐 실적 이런 거 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콜매수 4천억 때려놓고 그냥 20배 가게 만든 다음에 4천억에 20배면 얼마예요? 8조잖아요. 그러면 한 10조 들여가지고 올리는 거죠. 자, 주봉을 보시면 조금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그래서 그것만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거래를 보면요. 자, 이번 주에 이게 뭐냐면 현물이에요. 근데 개인이 3.48조 샀어. 개인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1.89조를 팔았어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3.48조 이거 푼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3.48조가 푼돈일까요? 네? 3.48조가 푼돈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3.48조는 작은 돈인가요? 작은 돈이냐? 일주일에 3.48조를 팔았는데 이게 작은 돈이냐는 거예요. 개인이 지금까지 저점부터 저점이요. 그러니까 4월 9일 이후로요.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얼마냐? 3.9조예요. 3.9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외국 개인이 3.9조를 매도했다. 근데 3.48조를 일주일에 샀다라는 건요. 지금 이 합쳐보세요. 합쳐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 13일? 6월 13일부터 보여드릴게요. 6월 13일. 그러면 6월 13일부터 보면 얼마예요? 3.9조죠? 응? 그러니까 이걸 6월 13일 이후로 보면 3.9조 매수라고. 무슨 얘기예요? 네? 절반을 산 거예요. 매도 금액이 한 8조 원 정도 있었던 거예요. 매도 금액이 한 8조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덜었다고. 지금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 절반 중에 대부분이 이번 주 주봉에 산 거죠. 그래서 금액이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자, 만약에 일주일에 3.48조만 더 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 금액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매도 금액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3.48조가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작지 않아. 네? 작지 않다고요. 엄청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물론 2021년도 1월 달에 비하면 작은 돈이죠. 거기는 하루에도 4조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때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상대적으로 올해만 보면 매도가 8조밖에 안 되는데 그 절반을 지금 매수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3.9조 원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외국인은 3.89조를 매도했어요. 여기다가 선물도 1.8조를 매도했습니다. 합쳐보세요. 그러면 3.8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은 3.48조를 매수했고 외국인은 3.8조를 매도했어요. 봉은 양봉이에요. 네? 봉은 양봉인데 수급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게 블록딜을 제외하면 하방이에요. 네? 블록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록딜만 제외한다 그러면 하방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3.8조를 일주일에 때렸어요. 이건 굉장히 큰 돈이라고요. 3.8조 원을 아래로 세팅했다라는 거는 엄청 저는 큰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에다가 3.8조 원을 때려받고 하방으로 세팅했는데 개인은 3.48조를 매수해서 상방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 돈만 봤을 때는 사실 하방으로 가는 게 정상이겠죠. 예? 하방으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뭐 허무맹랑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지금 6월 잔고가 2.6조예요. 자, 외국인에게 매수가 남아있는 금액이 2.6조라고. 그럼 이 돈 때문에 위로 가야 돼요? 2.6조 원 때문에 하방에다 세팅한 거 일주일 동안 3.8조 원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개인이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385예요. 개인은 385부터 샀어요. 외국인은 385부터 안 샀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385에 잡혀 있는 거예요. 385를 넘는 순간부터 매수가 없어요. 매수가 없다고. 자, 이걸 보세요. 이게 6월 13일부터의 누계잖아요. 이게 385라고. 6월 13일이 385예요. 385부터 지금 누계가 매수가 없잖아요. 다 매도로 잡히잖아. 현물, 선물. 이해되셨어요? 누계가 다 매도로. 그러니까 385까지는 물량이 없는 거예요. 선물 물량도 없고 현물 물량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다 하방이에요. 이해되셨죠? 개인은 선물은 아예 없고 외국인은 2조 1천억을 세팅해놨고 현물은 1조 7천억 매도고 개인은 3조 9천억 거의 4조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385 위로. 그러니까 385까지 내려도 외국인은 손실이 없어요. 기관도 손실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385까지. 이해되셨죠? 뭐만 남았어요? 월요일에 저가를 깰 거네요. 월요일에 저가를 깰 거네요. 모양새는 다 만들어져 있어. 자금은 딱 아래쪽으로 세팅이 돼 있어. 그 옵션 블록딜만 제외하면. 그럼 옵션 블록딜의 금액의 규모가 얼마냐는 거예요. 500억이냐? 1000억이냐? 2000억이냐? 4000억이냐? 만약에 이게 500억이 다다. 그러면 하방이에요. 500억이 다다 그러면 하방이라고. 왜? 그 500억은 선물 매도로 해지가 다 돼요. 그 500억 정도는 선물 매도로 해지가 다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선물 매도를 가지고 뭘 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500억은 다 커버된다고. 그래서 385 콜 정도는 전부 커버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385 그래프예요. 자, 이거 그 6월 9일자 거래랑 6월 4일자 거래 다 넣었어요. 그래서 6월 9일자는 수익이 530억이고 6월 3일자는 수익이 700억 정도 돼요. 그럼 둘이 합치면 1240억 정도가 수익이거든요. 이게 실제 물량이라면. 근데 선물 매도 2만 개 딱 때리면 그냥 공중부양 돼요. 그래서 위로 가도 수익, 아래로 가도 수익이에요. 다 수익이에요. 미니멈 수익이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까지는 돈은 120억밖에 안 돼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까지는 돈이 120억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익이 고정된 거지. 이대로 만기까지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콜 거래 385 기준으로 콜 거래를 한 돈이 330억에 85억이니까 한 420억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420억의 돈으로 지금 이 정도 수익이 났다고 했을 때 이걸 선물 매도 2만 개를 딱 적용해버리면 묶여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청산이 필요 없다고. 청산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들고 가면 끝이야. 만기까지 그대로 선물 매도랑 같이 결제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냥 수익이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콜매도 친 세력은 어떻게 해요? 얘는 손실이잖아.
그러면 콜매도 친 세력이 지수를 끌어내려야 돼요. 콜매도 친 세력이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콜매수 친 세력에게 선물 매도를 계속 줘야 돼. 걔네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 잡고 같이 증시를 쭉 눌러버리면 콜이 죽어요. 응? 콜이 죽는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420억은 휴지가 될 거예요. 420억은 휴지가 돼. 그러면 콜매도 친 세력은 420억을 벌어요. 그죠? 근데 콜매수한 세력은 선물 매도를 가지고 돈을 벌어요. 미니멈 1,100억. 네. 선물 매도를 더하면 돈을 더 벌겠죠. 콜을 포기하는 대신에 벌 수 있어요. 만약에 385 밑으로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왜? 콜이 휴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이 안 나. 385가 최대 손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옵션 블록들이 한 500억 언저리면 지금 선물 매도로 다 해지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1,000억, 2,000억, 4,000억 가면 그럼 해지가 안 되겠죠. 그럼 선물 매도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거래한 게 진짜 사실인가? 뭘 거래한 거지? 이제 의아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 500억 정도, 400억 정도의 콜 거래면 385 정도 거래면 지금 선물 매도로 얼마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청산 안 했어요. 385 콜은 그 어떤 것도 청산이 안 돼 있어요. 한쪽은. 그게 매도가 청산이 안 됐든 매수가 청산이 안 됐든 한쪽은 청산한 내역이 없다고요. 10,000개를 청산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10,000개. 뭐 하루에 13개, 14개인가? 100개인가? 뭐 이렇게밖에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장중에 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블록딜로 거래해요? 이미 손실이 어마무시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하는 건 얼마냐죠, 얼마냐. 그럼 모르겠어요.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자, 근데 그 옵션만 딱 제외하고 보면요. 자, 현물 매도, 선물 매도. 3.8조를 매도해놨다. 주봉이. 그리고 3.48조를 개인이 샀다. 3.48조가 작은 돈인 줄 알았더니 전체 매도 금액의 절반이에요. 응? 전체 매도 금액의 절반을 이번 주에 매수한 거죠. 그래서 돈으로만 봤을 때는 아래를 생각하고 있다요. 돈으로만 봤을 때는 아래를 생각하고 있다. 돈만 보면 아래다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봉을 보면 아래가 아직 안 보여. 예? 봉을 보면 아직 아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돈은 이미 움직였는데 봉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 봉을 보고 계속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블록딜을 얼마나 했길래 안 빼는 건가? 예?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봉이 저가를 깨야 돼요. 네, 일봉이 저가를 깨야 돼요. 일봉이 저가를 깨야만 아래쪽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죠. 왜? 얘 아직 2.6조 남았어. 그래서 이걸 털어야 돼요. 2.6조를 털어야 됩니다. 만약에 2.6조를 다 털면 360까지 허공이 되는 거예요. 왜? 물량이 없어. 360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세요. 자, 목표가 크게 322.66이 있고 그 다음에 449.04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422.0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는 뭘 의미하냐? 얘가 월봉의 고가, 2개월 봉의 고가, 분기봉의 고가, 그 다음에 6개월 봉의 고가입니다. 지금 얘가 거의 확정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월봉은 사실 422.01을 넘든 말든 사실은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방이야. 응? 월봉은 상방이라고요.
422.01을 안 깨도 상방이야. 얘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얘와 얘는 달라요. 그러니까 2개월봉, 분기봉, 6개월봉은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으로 전환돼요. 하방으로 전환돼. 그러니까 422.01을 못 넘는다는 거는 하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422.02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420.01을 이렇게 넘고 빠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 상방으로 전환된 거예요. 예, 전환이 된 거예요. 예,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하방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를 깨야 돼. 저가를. 고가를 넘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저가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0을 깨야 하방이 되는 겁니다. 360을 못 깨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고가를 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22.01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봉이 조정이 되느냐 하락이 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고가를 넘고 내려도 449.04만 못 넘으면 타겟은 322.66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숫자가 뭐뭐 있다 그랬죠? 449.04, 422.01, 385, 360, 322.66 이렇게 있다고요. 요 수치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422.01과 385의 싸움인 거죠.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405까지 밀리면 422, 385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20호죠. 네, 여기까지는 20호예요. 여기까지는 17호고. 네, 그러면 405, 404 정도까지 내려오면 404 정도까지 내려오면 중립이에요. 중립. 네? 385와 422 사이에 중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따져야 돼요?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 선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걸 계속 간을 봐야죠. 지금 잘 보시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해도 크게 안 들어와요. 생각보다 크게 안 들어와. 왜? 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매도를 유지한다고요. 매도 포지션을 막 갉아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쌓아놓고 약간을 줄이는 거지, 매도를 쌓아놓은 거를 완전히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야간 선물도 애매하게 끝났고, 예, 지금 내려갈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422.01을 못 넘는다? 그러면 그냥 만세예요. 만세라고. 다시 갈 거라고. 다시 갈 거라고. 여기를 못 넘는다는 거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를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4조 원대에서 2조 6천억 남았는데 2조 6천억에서 한 1조만 더 때리면은 이제 1조 6천억대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지금 현물 매수가 1조 원대까지 내려와 버리면 1조 원은 2, 3거래일 안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3월 17일 이후 상승했을 때도 거의 4조 원 가까이 샀었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었거든요. 4조 원 가까이 샀는데 그것도 정리 다 했어요. 한 4, 5거래일 안에 다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정도 속도로 가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중요한 건 현물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현물을 정리를 해줘야 하방으로 가는 이제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외국인이 현물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수가 일봉 저가 깨고 뭐 주봉 저가까지 깨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한 하락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뭐 하루에도 3% 올렸잖아요. 하루에 3% 내리지 말라는 법 있나요? 하루에 3% 내려서 12% 빼면 바로 400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이유 없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또 내릴 수 있는 거지.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400까지 내리면 20호잖아요. 고점과의 거리가 20호고 400까지 내렸을 때 385와의 거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385가 가시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제일 신기하게 보는 거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2023년도,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상승은 정말로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 근데 증시는 미친 듯이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 블록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현물의 구조만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설명할 길도 없고, 예. 틀렸는데 변명할 수도 없어요. 뭐 알아야 변명을 하죠. 예. 변명할 게 없다는 거.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월요일에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일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일봉의 저가를 깨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숫자가 408에서 404까지인데, 404까지 내려가 준다면 이제 중립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404까지 가면서 만약에 외국인이 현물을 1조 원 이상 던진다. 그러면 월봉의 윗꼬리도 좀 제법 생기는 거고, 주봉은 400까지 내려가면 저가를 위협할 정도의 위치까지, 404까지 내려가면 아직 저가는 위협하지 않는구나. 하여튼 400까지 내려가면 꽤 고가랑 멀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봉을 보여드릴 건데, 주봉 이야기 중에, 주봉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저가 투자 심리도 얘기를 할 겁니다. 저가 투자 심리도. 네, 지금 뭐 증시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서, 사람들이 뭐 코퍼스를 포기하기 바빠요. 코퍼스를 뭐 많이들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방으로 전환을 하면 좋은 건지, 저도 일단 판단이 잘 안 서요. 근데 과거에 저가 투자 심리도가 지금 100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투자 심리도 100이었던 과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가 투자 심리도 100이었을 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예요. 쭉 가보겠습니다. 2018년도. 여기죠?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가 100. 그럼 100짜리를 한번 볼게요. 100인데, 보세요. 네. 여기가 100입니다. 100. 100짜리가 정확하게 어디냐? 이봉이에요. 이봉. 여기까지가 100입니다. 이제 90으로 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90으로 떨어진 자리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네? 그러니까 100은 보조지표상 극값이에요. 극값. 반대는 0이죠.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값,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내리면 이 매트릭스가 끝날 때까지 내려요. 여기까지 내린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내립니다. 쭉 보세요. 이 정도까지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 저가를 깼잖아요. 여기가 저가를 깼는데 이 지점보다 낮은 저가가 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깼다. 그러면 그 후에 다음 주 저가보다 낮은 저가가 나올 거예요. 네? 다음 주 저가보다 낮은 저가가 나올 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10주 동안 계속 일이야. 그래서 계속 투자 심도는 횡보하면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 안에 그냥 내리든 올랐다 내리든 비슷해요. 네. 어쨌든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1차 하락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0구간이 되면서 들었죠. 방향을 바꿨다고. 그래서 다시 이만큼 상승했어요. 이만큼. 그죠? 여기서 들고 여기 상승했어요. 여기는 하락하고. 보이시죠? 네. 근데 보세요. 주가는 올라갔어. 주가는 올라갔는데 투심은 내려가요. 이렇게. 이거 왜 내려가냐면 얘는 그 값이 100이라 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올랐는데 이 값을 훼손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쌍봉이 된 거지. 다이버가 된 거예요. 다이버. 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저가 깨면 또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죠. 이 자리가 다시 왔어요. 네? 자, 올랐어. 짜증나.
근데 다시 왔어. 또 올랐어. 아, 짜증나. 근데 다시 왔어.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이만큼 더 내렸죠. 이후에 이 위치에서 이만큼 더 내렸다고. 왜 그래요? 이게 제일 높아. 얘가 고점을 만들어도 이 고점이 이 높이보다 낮다고요. 그래서 100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100이 무섭다고. 100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수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네.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저점이에요. 왜? 투자 심리 도상으로 여기가 제일 낮아. 그리고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사이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높고 여기가 가장 낮은 거죠. 예.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렸습니다. 여기가 100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00이 되게 높은 숫자라는 거예요. 100이 낮은 숫자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100에서 무슨 고민을 해요? 예? 고퍼스를 손절할 고민을 하잖아요. 응? 왜? 4천 갈까봐. 5천 갈까봐. 100에서 고민한다. 자, 그러면 이 투자 심리도가 이게 얼마예요? 이거 30인가? 30에서 하방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30이에요. 그러면 100인데 30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0이 될 때까지 계속 하방 고집해야죠. 왜? 30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여기 70이랑 똑같은 거예요. 30밖에 안 돼. 하방 더 봐야죠. 근데 올라가잖아. 30에서도 올라가요. 근데 얘는 100이라고요. 100. 100이면 더 이상 올라갈 구석도 없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90이면 얘기가 또 달라요. 왜? 중간에 0이 하나 껴있기 때문에 중간에 방향을 틀 수가 있어. 네? 90은 방향을 틀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방향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 네. 방향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100은 그게 안 돼요. 네. 100은 그게 안 됩니다. 100과 90과 80의 차이예요. 자, 코로나 때 보세요. 이렇게 1차 올라갔지. 네? 이렇게 올라갔잖아. 뺐다가 다시 올리잖아요. 이거 왜 올릴 수 있어요? 중간에 0이 있어. 0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올리는 거야. 자빠졌다가 또 올리잖아. 네. 그러니까 고점이 계속 경신되죠. 여기까지 내려요. 또 올리잖아. 그래서 여기가 꼭지가 된 거죠. 네? 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아. 여기가 꼭지야. 여기. 예. 근데 얘는 그게 안 돼. 왜? 얘는 100이기 때문에. 예. 100에서 일단 0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매트리스가 끝날 때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얘는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왜? 0구간이 나오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 11, 11, 11, 11, 1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만약에 하락하면 여기에 0이 지키는 거니까 이 시간을 다 보내야 된다. 그래서 100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100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인데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상방, 상방, 상방. 예, 여기가 지금 90에서 빠진 거잖아요. 90에서 빠졌다고. 90에서. 90에서 내린 거예요? 이게 100이에요, 100. 응? 100이라고. 그럼 얘는 한 번 죽으면 10주 동안은 계속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그재그로 내려가면서 만약에 422.01을 막아버리면 상승한 거 다 빼야 된다고. 응? 422.02만, 아니, 01만 딱 막아주면 그 상위봉들이 다 고가가 틀어막히는 거잖아요. 2개월 봉, 3개월 봉, 6개월 봉에 고가가 다 막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돈이에요. 왜? 매수하면 올라갈 거니까. 매수하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매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도하는지.
그래서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5천억 이상 매도해야 된다고. 왜? 4조를 들고 있었으니까. 4조 원 이상 들고 있었으니까 5천억 이상을 던져야 뭔가 티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5천억 이상 던지고 개인이 현물을 5천억 이상 사면 이제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3조 4천억이면 하루 평균 7천억씩 매수한 겁니다. 개인은 엄청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저는 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이제 생겼다고 보는데, 봉을 봐서는 아직 느낌이 안 와요. 예? 봉으로는 느낌이 안 와. 돈으로는 느낌이 오는데 봉으로는 느낌이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봉까지 음봉으로 그렸다. 그러면 그냥 까놓고 얘기했겠죠. 이거는 하방으로 세팅한 거라고. 근데 봉이 양봉이야. 그러니까 이게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안 할 수도 없고 주장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 위치에서 주식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주식 추천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싹 다 봉이 과열이잖아요. 2개월 봉까지 과열이에요. 그럼 2개월 봉의 과열, 1개월 봉도 과열, 2주 봉도 과열, 주봉도 과열이에요. 그럼 이게 종목들도 과열이 났다는 거잖아요. 예? 이 종목들도 과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 비싼 거잖아. 응? 올라도 다 비싼 상태에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 어느 날 잡아서 패대기 치면 딱 거기가 고점이에요. 그럼 못 빠져나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빠져나간다니까. 숨도 못 쉬게 할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4천, 5천, 6천, 그죠? 8천은 못 가겠어요? 어차피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5천을 갈 수 있다라는 거는 2만도 갈 수 있는 거죠. 5천과 2만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왜? 주가 지수가 5천을 가려면 지금 상태가 3천이잖아요? 그럼 2천이 늘어야 돼. 2천이 늘어야 돼요. 2천이면은 시가총액이 얼마겠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룹이 회사가 몇 개가 생겨야 되겠냐고요. 예? 지금 한 2,500조 되나? 2,400조 정도 잡아보자고요. 그럼 2,400조라고 했을 때 이게 3천이에요. 그러면 800조가 1,000이잖아요. 800조가. 2,000, 2,000이면 1,600조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1,600조. 1,600조면 삼성전자가 몇 개예요? 4개? 4개. 4개 정도 만들어져야 돼요. 삼성전자만 4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년에 영업이익이 50조 정도 되는 기업 4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들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너무너무 쉽게 한다고. 그냥 뭐 4천, 5천이 그냥 애들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차라리 기업들 다 저기 하고 업비트에 상장하면 돼요. 업비트에. 그죠? 업비트에 상장하는 게 맞죠. 뭐 실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 돈도 못 버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사를 한국 거래소에 상장할 게 아니라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해야죠. 그래서 실적 같은 거 이제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지. 어차피 실적 보고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유동성만 제공하면 되잖아. 국민지원금 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돈이 풀렸으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계속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것 같아요. 워낙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매수로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도에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 그때 이 정도 왔을 때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하루에 4조씩 샀어요. 하루에 4조. 4조씩 산 날 이틀, 2조씩 산 날 이틀. 한 달 내내 매수해가지고 22조 원을 샀어요.
한 달 매수 금액이 22조 원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돈을. 어떻게 한 달에 22조 원을 사요? 와. 눈이 뒤집힐 정도로 사람들이 미쳐서 달라붙었어요. SK 바이오팜, 뭐 이런 회사들. 네. 엄청나게 달라붙었죠. 다 박살났죠. 개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제대로 된 종목은 없어요. 다 박살납니다. 네. 그걸 죽여야 돈이 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 정도 돌고 있는지. 지금 돈은 사실 2021년에 비하면 귀여운 거잖아요. 2021년에는 한 달에 22조였으니까. 지금은 죽어라 해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예.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3.9조 매도한 거잖아요. 외국인은 매수한 돈이 2조 원 정도가 그래요. 응? 바닥에서 지금까지 매수한 돈이 2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포인트 오르는 동안 투자한 돈이 2조예요, 2조. 2조로 100% 올린 거야. 와, 설명이 되세요? 32조로 100%를 올렸는데 지금은 2조로 100%를 올려요. 그러니까 제가 넋이 나간 거예요. 네? 넋이 나갔다고. 와, 이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된다. 2조 2천억. 네? 그러니까 지금 110% 올리는데 2조 2천억 들었어요. 외국인은 2조 2천억.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조 2천억으로 100%를 어떻게 올려? 이거 설명되세요? 32조로 100% 올렸다니까요. 32조로. 근데 지금 16분의 1이잖아요. 16분의 1. 네. 그럼 이제 외국인은 사실 완전히 증시 올리는 게 이제 너무 쉬워진 거죠. 2조 원에 100%면 4조 원을 매수하면은 이제 증시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100%더 오르면 512까지 가는 거죠. 512. 예. 돈의 논리로만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가 하는 얘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굉장히 빈약하다고요. 빈약하다고. 지금의 자금이 엄청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증시를 올리고 싶은 거냐, 올려서 팔고 싶은 거냐. 예, 그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올려서 팔고 싶은 거면 지금 위치에서 계속 매도가 나올 거고, 올리고 싶다 그러면 돈을 더 들이붓겠죠. 일단 개인들이 현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걸로 봐서는 고점 징후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주봉이 종가가 하락하거나 음봉으로 초박 음봉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3.4조, 3.5조 원 정도 개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제가 제공하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입장이실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고버스 빨리 정리하고 나는 빨리 주식으로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손절 신호를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손절 신호를 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티고 손절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절을 하셨을 때 뭘 하실 거예요? 현물로 가실 거예요? 그 지금 개인들이 다 현물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작살내잖아요. 다 작살내잖아요. 하이닉스 3.24% 내렸고 LG 에너지 솔루션 2.69%, 에코프로 4.65%, LG화학 3%, 삼성 SDI 2.46%, 쭉쭉쭉쭉 내린 거죠. 이거 왜 내리냐고요? 개인이 달라드니까 내리는 거예요. 개인이 팔아야 오르는데 개인이 달라드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한번 보자고요. 개인이 매수로 달라드는지 매도로 달라드는지. 만약에 매수로 달라들면 저가 깨버릴 것 같아요. 저가 깨면 이제 400대 중반? 404, 405까지만 밀어주면 어쨌든 이제 420이랑 17포인트 정도의 거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면 방어할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17포인트라는 숫자보다 그 안에 쌓여있는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안에. 지금은 3.9조 원 정도 쌓인 거잖아요. 네? 지금은 3.9조 원 정도 쌓여있다고. 385에서 422까지 3.9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증시를 올리고 싶으면 그 정도 돈을 다 다시 회수해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
가까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아래쪽으로 더 밀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좀 결과를 보고 고가를 방어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고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어지면 이제 앞으로 이제 아래로 어디로 갈 거냐. 그죠? 만약에 이제 404까지 떨어졌어. 근데 개인 매수가 1조 원 넘게 막 치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고가를 방어할 생각은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선물 매도도 제대로 들어오는 상황이 오면, 이게 지금 콜 매수한 거에 대한 해지가 계속 들어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만기 결제까지 갈 건데, 그 콜을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반대로 봤을 때는 콜 매도 친 세력은 이제 손실을 안 보고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404에서 끝났을 때 390, 385, 360, 322.66 이 스텝 중에서 어느 스텝까지 조정을 줄 건지도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제 현재까지의 결론은 돈은 관심이 있다예요. 돈은 하락 쪽에 관심이 있으나 봉은 아직 하락할 봉처럼 그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고,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잘 관찰해 보십사 의견을 드리는 거고, 저한테 뭐 발 뺀다, 말을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틀리긴 해도 말은 안 바꿔요. 말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가 투자 심리도 100에 4개 봉이 과열인데, 여기서 매수를 추천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선 진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제가 분석한 게 틀려서 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는 있어도, 2번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계속 과열이 해소되기 전까지. 과열이 해소되려면 주가가 내리거나 2개월이 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7월, 8월 2개월 동안 그냥 시간이 가든가 아니면 내려서 해소하든가 그런 상황이 와야 의견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390에서 385까지는 내려와야 1차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까지 왔는데 개인 매수가 6조 원을 넘어섰다. 지금 4조 원 정도잖아요. 근데 6조 원을 넘어서고 외국인 현물 매도가 4조 원을 넘어섰다. 그러면 팔지 말고 고민해야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